저는 평생을 병신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관통할 때마다 심장 한 조각씩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제 한쪽 팔이 없다는 걸 본 순간 마치 제 인생 전체를 단 1초 만에 판단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전쟁 속에서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의 시선은 늘 똑같았습니다. 측은함, 멸시, 그리고 포기.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이 박힌 말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 팔 하나 없는 놈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일까? 그 생각은 제 머릿속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가방을 한쪽 어깨에 겨우 걸쳐 다니던 저를 보며 아이들은 뒤에서 제 가방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너는 대체 왜 태어났냐?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냥 사라져버리면 더 편한 걸까? 어린 제 마음은 그렇게 깊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런 제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뀌게 될 줄그때에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쪽 팔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폐지 줍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3시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골목을 돌아다니며 작은 리어카에 종이를 실었습니다. 두 손으로 잡아도 힘든 그 리어카를 저는 한 팔로 끌어야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리어카가 물에 젖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럴 때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항상 이렇게 더 힘들기만 한 걸까? 하지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면 굶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아주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폐지를 줍는 길목마다 늘 저를 기다리던 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수줍게 인사만 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그 아이는 제게 따뜻한 우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안 힘들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아버지 힘이 엄청 세다. 할아버지 슈퍼맨 같아요. 슈퍼맨.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병신이라는 소리만 듣던 나였는데 누군가에게 부모에게도 이렇게 따뜻함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환하게 웃는 아이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아이의 그 한마디가 나중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인연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나 어느 겨울날 폐지를 주워 모은 돈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을 모아야 겨우 몇만 원. 덜덜 떨며 거리를 떠도는 노숙인을 본 뒤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 아이의 말처럼 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그동안 모아둔 폐지값을 들고 조용히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돈 진짜 다 기부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어서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조금 사랑하게 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삶에 상상도 못했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기부를 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폐지 주어서 기부하신 분이 맞냐는 전화였습니다. 갑작스런 저는 놀라서 대답했죠. 예, 그런데 누구십니까? 전화 속 사람은 자신을 처음 본 그 아이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기부자는 노출되지 않지만 본인이 사정사정하여 이렇게 통화가 됐으니 놀라지 말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던 아이를 기억하는지 말입니다. 머릿속에 스치는 아이의 얼굴과 함께 이어지는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 집에서만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상황이 안 좋아져 결국엔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전해달라고 남긴 편지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꾹 움켜잡았습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이는 이렇게 썼다더군요. 팔이 하나뿐인 할아버지여도 제일 멋지다고. 끄적끄적 슈퍼맨 망토를 둘러주고 손에는 멋진 로봇팔을 그렸다는 말과 함께
그 말을 듣는 내내 눈에선 그저 눈물만 한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도 울먹거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항상 하던 말이 할아버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이가 저를 하늘에서 도와주는 건지 얼마 후 지역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한쪽 팔로 폐지를 줍고 그 돈을 기부하는 할아버지라는 기사로 사람들은 응원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새 리어카를 보내줬고 누군가는 작은 창고를 무료로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복지단체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는 조금 더 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삶의 이유가 드디어 보이는구나. 그렇게 저는 폐지를 줍던 삶에서 벗어나 조용하지만 안정된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 몫을 조금 나누는 데서 그렇게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친절과 사랑으로 기적이 만들어진다는 것.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다. 너의 짧은 삶이 할아버지에게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줬단다. 삶이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팔 하나 잃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저와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던 작은 아이의 미소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버티고 있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팔 하나가 없는 저도 해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는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기적도 언젠가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